어느 날 문득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함께 걸어왔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애 안에는 점점 조용해지고 우리의 밤은 설렘이 아니라 의무와 침묵으로 채워지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들 사이에는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도 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어떤 방식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강하게, 분명하게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오래된 믿음, 결과가 있어야 성공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믿음이 옳다고 굳게 확신해온 세월. 하지만 혹시 그 확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상대에게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다가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를 모른 채 관계의 벽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조용히 건네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왜 점점 멀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 그러나 가장 쉽게 놓치는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깊이 배울 기회 없이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말,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말, 확실해야 한다는 말이 마치 정답처럼 각인된 채로 말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63세 김영숙 씨는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어요. 늘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속도를 높였고 강도를 올렸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굳어버리는 순간조차 그는 그것을 반응이라 착각했습니다. 원래 다 그래. 참다 보면 괜찮아져. 그 한마디가 40년의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소리 없이 쌓였고 두려움은 습관이 되었으며 친밀함은 점점 의무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내들이 비슷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혹시 남편을 실망시킬까봐,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자책감아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스스로 지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유를 모른 채 억울함만 쌓아갑니다. 이 어긋남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오해의 벽을 점점 더 두껍게 만듭니다. 저는 박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랑을 나눌 때 목표를 향해 돌진하듯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믿으신 건 아닐까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남자 아닙니까? 그 대답 속에는 한 세대가 짊어지고 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존재라는 사실. 빠른 결과가 아니라 함께 걷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사실. 충분한 준비와 부드러운 배려 없이 다가가는 모든 시도는 상대의 마음의 방어의 벽을 세운다는 사실. 인간의 몸은 긴장하면 다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열립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내가 편안한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40년 만에 열린 첫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먼저 시작했고
손을 잡는 시간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단순한 방법의 수정이 아니라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론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전히 결과에만 집착하며 가정을 건너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힘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과해야 할 시간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수십 년의 침묵도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시작할 용기는 오직 여러분만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상대의 숨소리를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친밀함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괜찮아? 라고 묻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40년의 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노미영 의사가 수십 년간의 임상상담과 부부 연구를 통해 정리한 통찰을 바탕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되살릴 수 있는 5단계의 접근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영 의사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오면서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속도보다 리듬이, 강함보다 섬세함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그 오랜 경험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천천히 노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지점을 향해 직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먼저 가장 바깥쪽 허벅지와 맞닿은 부드러운 살에서부터 따뜻하고 가벼운 입술로 시작하십시오. 아직 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입술로만 마치 나비가 꽃잎의 사뿐히 안듯이 가볍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십시오. 이 행동은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어,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라는 심리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최소 3분에서 5분의 시간이 아내의 마음속 긴장을 풀어주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변을 천천히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제 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전체 면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깥쪽과 안쪽 경계 부위 그리고 그 주변부를 마치 보드로 그림을 그리듯 아주 천천히 깃털리 살결을 스치듯 쓸어내리십시오. 힘을 완전히 빼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아내의 몸이 어느 부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아내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깊어지는 순간 허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지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곳이 바로 아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심부 주변을 부드럽게 맴도는 것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더 민감한 부위 주변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중심부를 직접 자극하는 것은 아직입니다. 왼쪽 옆면, 오른쪽 옆면, 그리고 윗부분을 혀끝으로 아주 가볍고 리듬감 있게 두드리듯 자극합니다. 강렬한 자극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통해 아내의 몸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 최소 5분에서 7분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숨결과 부드러운 압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다면 이제 새로운 감각을 더할 시간입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따뜻한 숨결을 천천히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듯 아주 가볍게 눌러 보십시오. 혀의 감촉, 숨결의 온기, 입술의 압력이 함께 전해질 때 안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불규칙하게 번갈아 사용하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리듬이 감각을 더욱 음악 깊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번째 단계는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내가 거의 깊은 반응에 이은 것 같을 음악 때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혀와 입술을 거두고 한 박자 쉬어 가십시오. 음악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음악,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아내의 몸으로 하여금 더 크고 더 깊은 반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감각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첫째로 손의 역할입니다. 입이 아래쪽을 탐색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 주변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이 아내의 감각을 기하급수적으로 풍부하게 만듭니다. 음악, 아내의 온몸이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아내의 반응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음악, 숨소리의 변화, 허리의 미세한 움직임, 여러분의 머리를 잡는 손에 들어가는 힘의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내가 가장 깊이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던 동작을 기억해 두십시오. 음악, 그것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더 오래 더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셋째로 마무리의 방식입니다. 아내가 깊은 반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그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 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깊은 음악 반응이 지나간 후에도 최소 1분에서 2분간은 그 자세와 따뜻함을 유지해 주십시오. 갑자기 멈추거나 돌아서면 아내의 여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허전함만 남습니다. 음악, 천천히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섬세한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음악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미영 의사는 이 점을 항상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반드시 음악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청결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음악, 반드시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십시오. 손톱도 짧고 매끄럽게 다듬으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이 준비가 아내에게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둘째, 음악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으십시오. 오늘 반드시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아내를 더욱 긴장시킵니다. 음악 대신 오늘은 아내와 함께 가장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여유롭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진심으로 즐길 때 오히려 더 깊고 아름다운 결과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셋째, 대화 없는 접촉은 연결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내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음악,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음악 괜찮을까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 물어보십시오. 여기가 편해요. 이 음악 정도 세기가 괜찮아요. 더 부드럽게 할까요? 아내의 작은 대답 하나하나를 듣고 거기에 맞춰 조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음악 기술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음악, 아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할 여성으로 바라보는 태도, 음악 여성은 기술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심에 반응합니다.
음악 아무리 완벽한 방법을 구사한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립니다. 음악, 하지만 비록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아내는 그 마음을 느끼고 가장 깊은 곳을 열기 시작합니다. 노미영 A사의 상담실을 찾아온 또 다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민호 씨와 한소영 씨 부부입니다. 결혼 35년 차였고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친밀함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음악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아내는 저를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 거죠. 음악 하지만 소령 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위해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도 제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제가 준비됐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끝나면 돌아 누워 잤어요. 음악, 저는 늘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노미영 A사는 민호 씨에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석 달 후 민호 씨가 다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35년 동안 아내를 전혀 몰랐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음악, 아내가 제 앞에서 울면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라고 음악 말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 두 분은 20년 만에 다시 따뜻한 관계를 회복했고 지금은 주말마다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하더라도 진심과 배려만 있다면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체력이 약한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음악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편안한 자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음악 중요한 것은 자세나 방법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악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제 남자로서 힘이 없어라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음악 하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만족시켰을 때 아내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다시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세거나 빠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 사이의 모든 것이 함께 달라집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음악 가슴이 두근거리던 젊은 시절의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단순히 음악, 육체적인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라는 확인의 과정입니다. 그 확인이 있을 때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음악 노미영 A사는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오면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친밀감이었습니다. 친밀감이 살아있는 부부는 손을 잡고 서로를 안아주고 땀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음악 하지만 친밀감이 사라진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대화가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의무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하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내와 손을 잡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은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 음악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놀라거나 위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아내는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와 아내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짜 최고의 활력은 어떤 약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내를 향해 내미는 사랑과 배려와 존중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생기와 기쁨을 돌려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정복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함께 영원히 가꾸어야 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힘으로 파고드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정성껏 함께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함께 걷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십시오. 함께 걷는 그 과정이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이제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손을 잡고 행복하게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 또는 3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두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욱 깊이 변화시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대화법, 갈등, 해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등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 모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가슴 뛰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진심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번화와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